안녕하세요. 이등동물의료센터의 원장 이혜원입니다. 고양이에서 치과 질환은 연령에 관계없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이러한 치과 질환 중 가장 다발하는 두 가지가 치아 흡수성 변변과 만성 치은 구내염입니다. 오늘은 고양이 스케일링 시에 반드시 치과 방사선이 필요한 치아 흡수성 변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치아 흡수성 변변은 치아가 녹아내리는 질환으로 일명 폴이라고도 불립니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여러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는데요. 한 연구에서는 치아 구조의 정상적인 리모델링을 담당하는 세포가 원인이래요. 이 세포가 활성화되고 조절되지 않을 때 치아가 녹아내리고 치아 손상이 발생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치아의 녹아내림은 치아의 안과 밖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는데요. 성묘들의 3분의 1 이상에서 발생하며 나이가 들수록 그 발생 확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많은 치아 흡수성 변변이 처음에는 어떤 증상도 보이지 않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변변이 더 커지고 더 깊어져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치아 흡수성 변변이 치아에서 신경이나 혈관이 자리하는 치수광에 영향을 줄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신경 자극을 통해서 고양이들이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치아 흡수성 변변이 구강에 노출되었을 때인데요. 이 경우 입안에서 육안적으로 치아 흡수성 변변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통증으로 인해서 턱을 딱딱 부딪히거나 침을 흘리고 기력이 없으며 사료를 씹지 않고 삼키거나 입을 만지는 것을 싫어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증상이 지속될 경우 체중 역시 감소하게 됩니다. 치아 흡수성 변변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치과 방사선이 필요한데요. 치과 방사선을 통해서 치아 안쪽으로 얼마나 깊숙이 녹았는지, 치수광에 영향을 주었는지, 치아 뿌리에서도 흡수가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사선 결과에 따라서 치아 흡수성 변변의 타입과 단계의 구분이 가능한데요. 타입 1은 염증에 의해 치아 흡수가 진행된 것이고, 타입 2는 치아 뿌리가 주변의 뼈와 달라붙어 경계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형태가 변한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6개월 동안 3kg 가까이 체중이 빠진 아이의 치과 방사선 사진입니다. 치아 안쪽에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는 치수광 부분이 녹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아이의 식욕 부진의 원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치아 안쪽에 흡수성 변변이라고 진단할 수 있었고, 발치를 통해서 다시 식욕을 회복하였습니다. 만약 치과 방사선이 아니었다면 치아 안쪽에 녹아있는 이상을 확인할 수 없었겠죠. 이처럼 고양이 치과 진단에서 치과 방사선은 핵심입니다. 고양이 치아 흡수성 변변의 치료 목적은 통증의 경감, 앞으로의 불편함 예방 및 구강 기능 유지인데요. 이러한 치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발치입니다. 발치에 대한 결정은 치과 방사선 검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크게 치아 흡수성 변변이 발생하여 통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치아를 뽑아야 하는 경우, 혹은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어느 치아까지 발치할지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도 발치 전에 꼭 치과 방사선을 기본으로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이빨을 뽑는데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냐고요? 정말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치아 흡수성 변변의 치료 목적은 통증 완화인데요.
통증을 느끼지 않게 영향을 받은 치아를 발치해 주는 것입니다. 즉, 아픈 치아가 없어지기 때문에 전보다 밥을 잘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치아를 많이 뽑는다는 걱정보다는 아픈 이빨을 제거해 주어 삶의 질을 올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발치를 하지 않고 치아를 남겨두었다면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주기적으로 치과 방사선을 재촬영하셔야 합니다. 바로 치아 흡성 병변은 진행하는 질환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정기적인 치과 방사선을 통해서 치아 흡수의 진행과 그에 따른 변화 양상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성공적인 발치를 위해서는 치아는 완벽히 제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발치 이후에는 남아있는 치아 구조물은 없는지 반드시 치과 방사선을 촬영하고 발치 후 사진을 확인해야만 하는데요. 남아있는 치아 뿌리는 염증원으로 작용하여 발치 이후에도 지속적인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발치 이후의 치과 방사선 촬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